간혹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 수술하는 것은 무리인데 여기서 더 무리하게 더 높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염증이 생길 확률이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성입니다. 원장님, 코지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코지 수술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코지 수술은 왜 하는 걸까요? 원인은 다양하죠. 염증이나 구축, 그리고 휘어짐, 아니면은 연골이나 보형물의 비침 등 부득이하게 교정을 꼭 해야 되는 경우에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이유는 높이나 모양에 대한 불만족이죠. 코지 수술은 하면 할수록 염증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일까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수술을 하면은 염증 생길 확률이 막 확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염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수술하다 보면은 코 안에 흉 조직이 많이 차고 피막 등의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지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염증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반응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리콘 같이 보형물을 사용하는 게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것보다 염증 발생이 좀 더 높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실리콘은 오랜 세월 동안 안정성이 입증된 보형물입니다. 물론 전체를 다 자가 조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염증 생길 확률이 조금 더 증가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콧대를 높여야 되는데 이걸 다 자가 조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실리콘 자체로 인한 염증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리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시는 것은 좀 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안전한 건데 염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우선 코 안이 그렇게 깨끗한 환경은 아니죠. 우리가 외부에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코 안은 습하고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균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얼굴 전체에도 우리가 정상적인 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코 성형을 할 때 이 부분 때문에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코 안에는 솜을 막고 입으로 숨을 쉴 수 있게끔 저희가 에어웨이라는 플라스틱 관을 삽입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수술 박리할 때 코 피부에서 피지가 분비되는 경우도 많고요. 수면 마취긴 하지만 환자분들이 무의식 중에 코로 흥 하면서 코 안에 있던 콧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입 안에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이게 입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무의식 중에 뱉는 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환경에서 저희가 계속 소독을 하면서 수술을 해도 어느 정도 균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환자분들이 음주나 흡연을 하거나 아니면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에 염증에 대한 방어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에 수술중 과정과 환자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 이런 게 있어요? 꼭 체질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리스크가 높죠. 그러면 비염이 있거나 이런 거는요? 비염은 코 밖에 점막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비염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은 코 성형 후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코 수술 자체는 어느 의사나 어느 환자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의료진은 수술할 때 평소보다도 더 각별히 소독을 하게 되고요. 또한 예방적으로 항생제 투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수술 후에는 한 달 정도는 음주와 흡연을 피해 주시고요. 몸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코 안 조직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코를 너무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이 잘 지켜지는 것이 코 성형 후에 염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코는 재수를 하면 할수록 아주 조금이라도 염증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원장님께서 가장 말리고 싶은 재수술은 어떤 거예요? 글쎄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이 환자분이 여러 번 수술을 했고 이미 본인의 조건에서 최대치까지 왔고 안의 환경도 되게 좋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더 무리하게 더 높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지만 개개인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수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환자들은 돌려보내기도 하시나요? 예, 저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은 피부에 가혹하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저는 이제 돌려보내죠.
오늘은 코 재수술 시에 염증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봤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이 잘 지켜진다면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전달되어지고 본인 상황에 맞게 적합한 수술 방법과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